반갑습니다. 2강입니다. 2강의 제목은 바이러스고요. 바이러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최근에 바이러스라는 어떤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을 이렇게 표지로 띄웠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하고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지만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와 특성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일단 도입 후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고 계속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그 상당한 부분이 이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바이러스의 어떤 그 특징들을 잘 설명을 했었는데, 아까 전에 그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재채기 했을 때 막 침이 튀기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걸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스크도 착용하고 손도 굉장히 잘 소독하고 씻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몸에 있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아요. 작아서 이 바이러스 자체를 우리가 마스크로 뭐 막는다, 이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고, 이 바이러스가 이제 비말이라고 하죠. 보통 침방울 같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전파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막는 거의 목적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을 잘 씻는 이유는 뭐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손 자체가 이렇게 피부에 상처가 없으면 사실 바이러스가 묻어도 피부 속을 쉽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나도 모르게 뭐 눈, 코, 입 이런데 이제 눈, 코, 입은 바로 점막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체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잘 이렇게 씻으라는 그런 거예요. 잘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안심하면 안 되고요. 계속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건강을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바이러스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할 텐데, 바이러스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고 크기가 세균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이러스를 이렇게 발견했던 그 러시아의 이바노프스키라는 학자도 그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 여과액에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이제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세균보다 훨씬 작고, 뭐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한 100배 정도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 두 번째로 유전물질인 핵산을 단백질 껍질이 싸고 있는 구조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앞전에 1강에서 생명체 공통적인 특성을 한 6가지 정도 우리가 배웠거든요. 잠깐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뭐죠? 세포로 구성. 자, 지금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물질 대사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며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네 번째는 발생과 생장을 하는 것.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 여섯 번째, 적응과 진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6가지의 생물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 첫 번째 특성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지금 이 바이러스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또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핵산이라는 유전물질 핵산, 이 핵산이 뭔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습니다. 핵산, 핵 안에 들어있는 산성물질, 이렇게 이름 붙였지만 그 종류가 뭐가 있어요? DNA, RNA. 그렇죠. DNA, RNA. DNA, RNA의 NANA가 Nucleic Acid, 즉 핵산이라는 약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DNA, RNA 같은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세포 구조에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단백질 껍질로 쌓여져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세포의 구조보다 굉장히 훨씬 단순하고 굉장히 그런 이렇게 세포 소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박테리오파지라는 그런 바이러스고요. 두 번째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담배가 이제 식물이잖아요, 그죠?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담배잎에 이렇게 기생하는 친구들. 세 번째가 요즘에 굉장히 여러분들 좀 잘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지금 같이 숨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3가지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실 텐데, 일단 생긴 것들이 다 달라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지금 이렇게 내가 손을 봤는데 내 손에 이런 모양이 보인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혹은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절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세균보다도 크기가 훨씬 작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봤을 때 나노미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들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얘들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이런 식으로 모식화해서 그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 박테리오파지라는 요 친구를 잘 보시면
안에 있는 핵산, 즉 유전 물질을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뭘로 가지고 있죠?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유전 물질을 뭘 가지느냐. 그래서 DNA를 가지면 DNA 바이러스, RNA를 가지면 RNA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해요. 바이러스 종류마다 좀 다릅니다. 하여튼 공통적인 그 구조는 유전 물질을 단백질 껍질이 싸고 있다. 그리고 얘들이 좀 다양하게 생겼고 얘들이 삼는 숙주가 좀 다르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박테리오파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나중에 생투에 가면 그 허시 체이스 실험이라 그래가지고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고 증명한 실험에서 이 박테리오파지를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박테리오라는 말은 박테리아 다들 아시죠? 세균. 그러니까 박테리오파지를 세균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인데 왜 이름 이렇게 붙였냐 하면 박테리아, 세균이라는 뜻의 박테리아와 페이지, 파지, 그러니까 먹다 이런 뜻이거든요. eating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균을 먹다. 직접 먹는 게 아니라 세균에 가서 기생하는, 즉 세균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 그룹을 박테리오파지라고 해요. 뭐 T2, T4 이렇게 막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이런 세균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들을 박테리오파지라고 부른다. 이런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얘들은 세균은 이제 원핵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이고 이 세균의 효소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증식하고 세균을 파괴합니다.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세균이에요. 대장균 같은 세균이고 굉장히 크죠? 세균에 비해서 이 박테리오파지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오파지에 있는 이 머리 쪽에 있는 유전물질, 핵산, DNA죠. 얘가 이제 세균 안에 들어가서 세균의 효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막 복제를 해요. 그리고 단백질 껍질도 많이 만들어서 증식을 해서 나갑니다. 근데 나갈 때 곱게 나가지 않고 이 세균을 부수고 나가요. 파괴되는 거지. 그래서 세균이 이제 손상을 입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는 이 특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입장에서 생물적인 특성과 비생물적인 특성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물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비생물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 왜? 얘들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 특징을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생물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생물적 특성은 유전물질인 핵산을 가지는 거예요. 핵산, DNA, RNA 같은 이 유전물질, 얘들은 생명체 안에 존재하는 탄소화합물의 한 종류인데 이런 것들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생물적인 특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숙주세포 안에서, 사실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숙주세포 밖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숙주세포,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 들어오면, 즉 기생을 하면 그 숙주세포의 효소를 빌려가지고 물질 대사를 하고 이제 아까도 봤듯이 수를 늘리는 자기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껍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수를 늘리는 증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증식을 하는 과정 중에서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변이가 심하고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도 얘가 막 변이된 것들이 유행하면 소용이 없다 막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변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적응과 진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생물적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비생물적 특성으로는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니까 넌 생물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숙주세포 밖에 있어서는 그냥 입자예요. 먼지인 거예요. 그냥. 숙주 밖에서는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냥 유전물질을 단백질 껍질이 싸고 있는 결정체일 뿐이에요. 그게 비생물인 거지. 그리고 독자적인 효소가 없습니다. 그 효소가 있어야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잖아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어요. 대신 살아있는 숙주 안에 들어가면 그 친구 걸 빌려서 자기가 쓰고 막 수를 늘려서 나올 때 다 부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성을 생물적, 비생물적 특성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물적 특성은 여러분들이 숙주 안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돼요.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어떤 숙주, 세포 안에 있을 때는 생물이야. 근데 이거 밖에 나가면, 밖에 혼자 있을 때는 비생물인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 특성들을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걸 하나 띄웠는데요. 선생님 이게 미리 이제 학생들의 그 동의를 얻지 않아서 이름을 가렸습니다. 이제 본인은 자기 건 걸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온라인 계약이 이제 오늘부터 시행됐고, 사실 그 전에 우리가 3월 달부터 사실 계약이 자꾸 딜레이 되면서 이렇게 휴업 기간 중에 여러분들한테 가정학습 과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냈던 과제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신문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게 과제였는데, 한 10대 명 정도는 과제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요 과제 했던 것 중에 굉장히 좀,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내용이 괜찮은 것을 선생님이 2개만 뽑았어요. 물론, 잘 된 것들이 몇 개 더 있었는데, 이제 사진 찍은 이 사진이 좀 삐뚤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뺐거든요. 그래서 여기 없다고 또 서운해하지 말고, 일단 여러분들 제가 댓글을 또 달아놨으니까, 그걸로 피드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2 친구가 이제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또 보시면 구조와 특성, 뭐 발견해낸 역사, 그리고 이제 신종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한 얘기, 또 이 백신에 대한 얘기는 뒤에 우리가 3단원 가가지고 또 면역학을 다룰 때 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자세히 할 거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상당히 그림이 이 친구는 좀 디자인적으로 좀 감이 있는 친구 같아.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도 좀 적었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전염성이 강했던 바이러스들, 예방수칙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칭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신문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조사하고 했던 친구들은 이 수업이 굉장히 좀 낯익고 또 쉽게 받아들여질 건데, 그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던 친구들은 조금 생소하고 할 수 있으니까 또 복습을 하고 학습지를 채우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3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